텐데 아무래도 이제 잼버리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잼버리 이제 거의 이제 뭐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퇴영이죠. 철수. 근데 또 뭐 한다며? 퇴영식은 또 한다며? 그러니까 다 철수했고 네. 지금 어제 이제 태풍 저게 지금 현장 화면이에요. 네, CCTV. 새만금. 네, 태풍 현장 관 화면. 이제 지금 텐트가 다 거의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잼버리라는 게 이제 스카우트 회원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수경하면서 서로 도움는 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청소년기에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이렇게 철수하고 텐트가 다 걷어지고 이제 호텔에서 잔다라는 건 이제 잼버리 정신이나 스카우트 정신하고는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윤석열이 뭐 2박 3일, 3박 4일 전국을 돌려라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경지에서 자지 않는 건 스카우트 정신이 아니다. 그 잼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하면서 이제 무박 일정만 수용해서 한 건데 지금은 거의 이제 수경지를 떠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퇴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잼버리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유치 경쟁도 벌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왕에 한국에 온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성일종 그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BTS를 얘기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BTS 보내서 이번 11일 날 있은 사실상 이제 퇴영식 그 한류 콘서트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BTS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군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민망하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텐션이 떨어졌다더니 말을 많이 하는군요. 자, 임수연 소장. 아니 말 안 하시겠다니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한참 얘기하시네요. 네, 네. 아니 일단은 시간제. 이 대회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정부는 항상 보면은 모든 목적을 망각합니다. 지금 이 잼버리라는 목적이 청소년을 모아놓고 네. 야영 대회하는 거, 그러니까 민족, 문화, 뭐 정치 이념 다 초월해서 이제 우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네. 그러면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세 개 하나가 다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그 행사는 아주 실패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실패 행사가 뭐 좀 미흡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지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딱 정돈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한다는 핑계가 네.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유치한 행사다라는 참 개가 가다가 그냥 야옹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외로 인한 경제 효과가 몇 천억이니 6천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 행사 이렇게 망치고 했었을 때 그 경제 효과 마이너스 경제 효과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삼류 국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준비의 미흡도 매우 잘못했지만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막 무슨 뭐 성비위 얘기도 나오고 진짜 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각국에 있는 청소년의 부모님이 항의까지 하고 심지어 외교관을 파견할 만큼 정말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이걸 사진을 보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안 그래도 좀 적어왔는데 영국에서 4,500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이제 잼버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최대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국이 전 세계를 약간 지배를 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서 뭐 대영제국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농담 삼아 나온 게 영국을 철수시킨 5대 국가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스코틀랜드의 백넉번 전투다. 두 번째가 미국의 독립전쟁이다. 세 번째가 나치 독일의 덩케르크 전투다. 네 번째가 오스만 제국의 갈리폴리 전투다. 그 다섯 번째가 대한민국의 잼버리 전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세계적인 망신인 거죠. 그런데 대통령 지금 보세요. 다 서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뭐 장관이 3명이나 들어간 조직위원 공동조직위원 들어간 이 곳에서 다들 책임을 떠밀기만 막 바쁩니다. 뭐 어디 전라북도가 잘못했디, 어디가 잘못했디. 아니 이거 총 책임자는 이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위로는 총 직접적
그 책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일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를 총괄해서 이 행사를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고 또 그 위는 그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영식에 와가지고 옷 딱 입고 본인이 보이스카우트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다 하면서 뭐 약간 넘어지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막 엄청 길게 연설해서 뭐 열사병 쓰러지고 하는 일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 국제적인 망신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고 참관 청소년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해야 되는 게 덕목이라 보는데 역시 이 정부는 사과를 안 합니다. 책임진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보여집니다. 아휴. 그 이제 아무래도 여가부가 주축이 그렇죠. 되는 거죠. 전체 뭐 물론 수석위원장 행안부도 같은 있고 거죠. 뭐 있지만 문체부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이원채 그렇죠. 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네, 똑같은 문제였어요. 네. 폭염, 폭우, 그다음에 해충, 이런 문제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그 똑같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근데 당시에 김현숙 장관의 발언을 보면 다 준비 잘 돼 있다. 맞아요. 문제 없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저는 되게 황당했던 답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가부가 그때 폐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또 이제 이원택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폐지 논란에 있는 여가부가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현숙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폐지가 돼서 다른 쪽으로 통합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뭐 얘기 그런 답변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뭐 의아한 것이 지금 세 개 부처가 공동위원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 그 지원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총리가 지원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니까 모든 총괄은 총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덕수가 중간에 이제 정부가 나서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 말도 되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정부가 했어야 될 역할인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뭘 잘해보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 잼버리 특별법이라고 정부가 만든 특별법을 보면 총리가 지원위원장이고 이러이러한 그 부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라든가 같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실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수석 공동위원장처럼 같이 참여했는데 저는 일단은 여가부가 이걸 통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5명의 공동위원장 중에 수석위원장인데 과연 행안부가 여가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문체부가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뭐 저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봤고 이런 어떤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명확한 리더십, 실정이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잖아요. 이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실제 어제 이제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실제 전체 새만금과 잼버리와 관련된 예산 전체 예산의 한 70%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온 5월 이후에 집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돈이 그렇게 집행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쾌수천 마크를 찍는 일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프레 잼버리 그러니까 일종의 잼버리 이런 큰 국제 행사 전에는 한 1년 전에 유사한 규모로 한 뭐 10% 정도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5천 명 정도가 미리 참여하는 프레 잼버리라 그래서 일종의 전에 하는 행사 그러니까 일종의 예행 연습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어떤 거 문제되는지. 근데 작년에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석연찮은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았고 실제 막 1년을 더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랬어요. 1년을 더 연기해달라. 막 프레젠벨에 안 하고 계속 미뤘던 건데 갑자기 이제 당치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잼버리가 유치도 뭐 준비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라는 건데 정말로 이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청소년들한테 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비교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사실 2017년에 갑자기 이제 정권을 네, 네. 인수하게 인수위도 없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치렀던 게 평창 올림픽. 맞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8개월짜리. 실제 평창 올림픽 이루어지기 전에 정권 인수한 다음에 보니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왜냐면 국정농단 때문에 맞아요.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예, 있었고 예. 그 뭐 경기장 이것도 완성이 안 된 네, 상태였고 네. 그래서 임종석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사회수석 직접 보내가지고 예, 3일 예. 동안 추운데 거기 있어보라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영하 어떤지 20도 막. 예. 실제 한번 본인이 경험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고쳐야 될지. 그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걸 잘해서 마무리해가지고 어쨌든 국제적인 찬사도 받았고 맞아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도 네, 했고 네.
이랬잖아요. 그런 1년도 사례를 본다고 하면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예, 8개월 예, 정도 예, 됐어요. 예. 8개월. 그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리더십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민망한 거죠. 아니 본인이 와서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을 해서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이런 준비 상황이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받았을 텐데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그리고 이제 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서 준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명예 총재 이제 우리 임세훈 소장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첫 번째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명예 총재, 명예 스카우트 총재까지 받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누릴 건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이 정부의 대표적인 지금 뭔가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건 누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일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굉장히 고약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잼버리가 잘 됐으면 예. 본인들 다 숟가락 얹으려고 했었을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 지난 이 잼버리 점검차 한 4일 동안인가요? 그 현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박수 받고 좋은 거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 잼버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왠지 실패한 행사가 되고 그 탓이 정부의 탓을 오니까 갑자기 뭐 가가지고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너무 볼썽사나워요. 네. 국민께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리라면 본인의 권한과 맞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지시 빨리 하고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네. 공무원들 딱딱딱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지. 이 느닷없이 이제 와서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왜 뒷북칩니까? 그러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이상민 장관 뭐 부재 중이어서 오송 사고 난 게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사고 났다면서요. 그 지금 이상민 장관 왔는데 잼버리 왜 일어나요? 그 유능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러고서 행사 간다는 게 온수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행사도 지난 아까 문재인 정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평창 같은 경우도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 그다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의전부터 순서 동선 다 맞춰봅니다. 그럼요. 대통령 오신 행사는 대통령 행사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과 이 잼버리를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 규모의 세계인이 참석하는 축제고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치의 온도 자료를 그 기온 자료를 다 분석해서 이날은 몇 도일 것 같고 이날은 몇 도일 것 같고 분석해서 플랫 A, B, C, D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뭐 너무나도 급하게 추운 날이면 그거에 맞춰서 잠바라던가 장갑이라던가 개수 같은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당연한 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모든 시스템이 저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동선도 못 오고 뭐 이 종이도 이상한데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막 정치, 외교,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너무 국가 기능 자체가 다 마비된 거 아닌가라는 심각한 걱정이 듭니다.